네, 안녕하세요. 레드진생입니다. 이제 이클립스 4편을 좀 봤는데 뭐 사실 1, 2, 3편에 나온 내용과 크게 뭐 다르지 않았고요. 어쨌든 이제 주영이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이클립스 에피소드의 마지막 편이었다, 그렇게만 이제 확인을 했는데, 뭐 대략적인 스토리는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주영이가 이제 아는 거죠. 내가 내 못난 마음을 이렇게 숨기면서 널 밀어내려고 해도 결국에 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,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자림이랑 이제 시간을 갖기로 하잖아요. 한 1개월 정도 좀 넘게 서로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속에서 주영이가 이제 차근차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전의 모습, 그 모습에서 좀 탈피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, 남자애들이 주영이에게 이렇게 찝적대는 모습, 그러니까 뭐 경호라든지 구진수라든지 이렇게 찝적대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이랑 다르지 않구나,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, 난 변할 수가 없구나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주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엄청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꾹꾹 눌러왔던 그런 감정들을 워터파크에서 다시 알게 돼버리니까 그 꾹꾹 숨겨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경호를 향한 그 의심도 더 강해졌던 것 같고, 그 강해진 의심으로 인해 확신을 하게 되어버리는,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찌질한 마음,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림이가 계속해서 자신을 놓지 않는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니까, 결국 이제 주영이가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든 나에게 모진 말을 하든 그냥 나는 그대로 할란다,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, 그러면서 이제 주영이와 자림이 그 간에 있었던 갈등,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, 이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 이클립스 4편을 보고 나서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,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. 항상 제가 이제 연예혁명을 리뷰를 해보면서 해왔던 말이 있어요.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,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마다, 그래 이클립스 보고 와라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. 근데 저는 왜 이 이클립스를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뭐 간략하게 스토리는 좀 읊어드려봤고,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 편을 봤는데도 이렇게 불안한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일단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거는, 주영이가 이제 경호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주영이가 예전과 같이 경호와의 관계,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, 제가 만약에 주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내 여친을 좋아한다고 계속해서 의심을 해왔어. 의심해왔는데 이게 내 망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영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를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어떻게 보면 그 경우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라는 그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. 어떻게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마음을 담겠어.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했다라는 거에 되게 한심함을 느꼈던 거죠. 계속 그래 왔잖아요. 그러니까 주영이가 경우를 믿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,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경우를 엄청 믿었다,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경우가 지금 하고 있다,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우가 지금 했다, 그러면 더 이상 그걸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설령 회복한다고 해도 절대 이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. 그러니까 회복을 한다고 해도, 제가 만약에 주영이라면 절대 경호랑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자림이랑 계속 만난다라는 가정하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주영이가 진짜 완전 대인배가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연애혁명이 이제 결말까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때까지는 좀 회복하긴 힘들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, 이러다 보니까 주영이가 주변 애들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애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라기보다, 얘네도 내 여자친구를 좋아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주영이가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바로 경우였는데, 그 경우가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버리니까, 설령 마음이 없어, 다른 남자애들이 자림이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뭔가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전에 느꼈던 그 질투나 분노의 그 정도가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올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지금 주영이가 선택한 거는, 결국 난 변하지 못하니까 예전의 나로 그대로 대하는 게 맞다,
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찌질함, 자기가 생각하는 그 찌질함을 결국에 선택을 한 거잖아. 나는 안 된다, 안 되겠다, 너가 너무 좋아, 상처를 받든 뭘 하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질투나 분노는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게 예전보다 더 강하게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.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질투나 분노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림이와 주영이의 이 둘만의 관계에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확실히. 왜냐면 주영이는 이제 확실히 느꼈거든. 자림이가 이렇게 내 못난 모습에도 날 놓지 않았으니까 아, 자림이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림이를 의심하진 않을 것 같아. 이제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. 그리고 이제 자림이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. 왜냐면 한번 이런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영이가 이제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자림이도 하려고 이제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의 관계에 문제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둘만의 관계에서는 분명 없을 건데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닌 3자가 이 둘 관계를 뭔가 흐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외부적인 부분으로 주영이의 심정의 변동이 그려지진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화였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경우가 이제 자림이를 좋아한다라는 게 주영이까지는 이제 알려졌어요. 근데 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석호나 뭐 우리 그리고 경민이 그 양민지 그리고 이제 주영이까지 됐어요. 이렇게 5명이 알고 있어요. 그죠? 근데 솔직히 이게 이제 애들에게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게 퍼지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버려요. 물론 이제 자림이 친구나 주영이 친구 뭐 경우 친구 이런 애들은 사실 여기서 경우에게 실망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외의 사람들 뭐 학교에 있는 애들 혹은 자림이를 시기 질투했던 그런 애들 주영이를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했던 남자애들 그런 애들의 화제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죠. 근데 그 보통 제3자들은 화제거리가 필요해. 그걸로 이제 이야기거리를 삼으면서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. 그런 걸 이제 한 키워드로 소문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좀 내고 싶은데 이런 소문 근데 소문이라는 거는 보통 와전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 경우가 뭐 공주영 여친인 왕자림을 좋아했대. 이거 뭐 개판이네. 뭐 우정이고 뭐고 뭐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네. 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왕자림한테도 타격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왕자림이 뭐 이경우를 꼬셨네. 뭐 공주영 사귀면서 공주영 친구까지 뭐 꼬셨네. 이런 식으로 뭐 여자애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자림이 원래부터 이제 약간 여자애들에게는 공공의 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, 분명.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라는 키워드가 분명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다. 마치 중학교 때처럼.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양민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양민지의 역할을 아마 그 소문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서 좀 많이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양민지를 더 이상 쓸 역할이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. 이걸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양민지의 뭐 갱생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민지의 갱생보다는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마치 중학교 때 노승희 역할처럼 양민지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양민지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노승희도 마치 나락을 간 것처럼 양민지도 더욱더 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양민지가 이제 소문을 약간 주도하에 펼쳐 나갈 때 이 경우가 또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면 양민지가 왕자님 욕하는 꼴을 또 이 경우는 못 보거든. 그래서 양민지한테 막 심한 말을 하겠죠. 뭐 존나 나댄다 뭐 이런 얘기로. 근데 이제 양민지는 이런 이경우에게도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지. 니는 뭐 친구 여친 좋아하는 주제 뭐 나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양민지의 그런 썩소 같은 거를 그려내면서 약간 이경우와 양민지의 대화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. 또 이제 병훈이랑 이제 주영이가 막 대화를 했었잖아요. 이제 제가 저번 리뷰에서 이 병훈이랑 대화했던 거에 약간 악효과가 난다면 주영이가 이제 앞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이 망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약간 조금 내 생각이 맞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그 자림이와 관계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림이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할 때 자신의 망상이라기보다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주영이는 생각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어쨌든 저는 이클립스 4편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결국에 그냥 이거는 완전 제 뇌피셜인데 현재 이제 자림이와 주영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보이죠.
정말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. 없었으면 좋겠고 당연히.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애혁명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원래는 주영이와 자림이 위주로 그려내는 스토리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무런 갈등이 없다, 그냥 계속 행복하고 뭐 즐겁고 이런 스토리만 그려내기에는 결말까지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.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결말이 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이 11월인데 그때까지 뭔가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다?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분명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고,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제가 이제 결말이 뭐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해왔지만 그건 완전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너무나 많죠. 이미 경호라는 친구와도 멀어진 상태에서 주영이가 아무리 좋아져도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. 예,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말해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이클립스 4편을 재밌게 봤고요. 다음에 이제 나올 화들도 좀 더 봐보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그 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 생각을 읊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기까지 할게요. 전 레드인생이었습니다.